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새로운 균형점이 생겨납니다. 이때 원래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비교하는 문제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출제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지문 안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제시되는 경우이고요. 두 번째는 제시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먼저 제시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요 공급 함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최초의 수요 공급 함수와 새로운 수요 공급 함수를 구별해야 합니다. 먼저 최초의 수요 공급 함수에서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합니다. 이때 균형점에서 가격과 수량이 같다는 점을 이용하면 됩니다. 똑같이 새로운 수요 공급 함수에서도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을 구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은 그 차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조건에서 A지역 아파트 시장이 T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는 박스를 보면 공급 함수는 하나인데 수요 함수는 두 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수요 곡선만 QD1에서 QD2로 이동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T시점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봅시다. 이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2P는 900-P고요. P가 넘어가면 3P는 900. 그러니까 P는 300이 되겠고 P 300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600이 되겠네요. 결국 T 시점에서의 균형 가격은 300이고 균형 거래량은 600이 되겠습니다. 이젠 T 플러스 1 시점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해봅시다. 이게 두 식이 같다고 보면 되겠죠. 즉 2P는 1500-P P가 넘어가면 3P고요. 3P는 1500이면 P는 500 500을 집어넣으면 Q는 1000 결국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균형 가격이 500 균형 거래량은 1000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300에서 500으로 200 상승했고요. 균형 거래량은 600에서 1000으로 400 증가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문제 지문에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대충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수요 공급 함수가 문제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수요 공급 곡선을 대충 그린 다음에 균형점을 표기하면 된다고 했어요. 문제의 지시대로 수요 공급 곡선을 이동시킨 후에 새로운 균형점을 표기하면 되는데요. 최초의 균형점과 새로운 균형점을 비교하여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어떻게 변했는지만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최초의 균형점 E1에서 수요는 D1에서 D2로 증가하고 공급도 S1에서 S2로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해서 결국 E1이라는 새로운 균형점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원래의 균형점 E1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해서 새로운 균형점 E2가 되었다. 이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시장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러분 이런 문제가 나오면은 먼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대충 그려놓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요. 우하향하는 것이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것이 공급 곡선이죠. 물론 세로축은 가격축이고 가로축은 거래량축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짝대기를 그려놓고 1번 지문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1번 공급이 불변이고 수요가 감소. 공급이 불변이니까 공급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수요 곡선만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니까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게 되죠. 따라서
새로운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1번 지문이 틀리네요. 따라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그러면 수요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공급이 증가하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오른쪽으로 공급 곡선이 이동하면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균형 가격은 하락, 균형 거래량은 증가 이렇게 되겠네요. 하락, 증가 맞죠? 3번,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큰 경우. 자, 이제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보다 더 크니까 수요 곡선이 더 많이 이동하는 거예요. 수요 곡선을 더 많이 이동시키고 공급 곡선을 덜 이동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둘 다 증가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는 거니까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겠네요. 상승, 증가. 맞죠? 4번.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큰 경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전부 왼쪽으로 이동하기는 하는데 공급의 감소가 수요의 감소보다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하게 되겠죠? 예, 공급의 감소가 더 많이, 수요는 공급보다 덜 감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겠죠? 따라서 균형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하겠습니다. 즉 상승, 감소. 맞죠? 5번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 이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모두 왼쪽으로 이동은 하지만 수요의 감소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더 많이 이동하고 공급의 감소는 적게. 그러면 균형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고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도 감소하게 됩니다. 즉 하락, 감소. 맞죠?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을 갖는 아파트 시장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를 사고 싶은 사람은 늘어나는데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죠. 따라서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고 되어 있는 1번, 2번은 틀린 질문입니다. 따라서 답은 3, 4, 5번 중에 하나죠. 그러면 균형 거래량은 어떻게 될까요? 균형 거래량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왜냐하면은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아니면은 줄어드는지는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 중 어느 것이 더 큰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그림을 그려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큰 경우부터 살펴봅시다.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한 거죠. 따라서 균형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다음은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적을 때를 살펴봅시다.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감소보다 적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균형점은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게 되고요. 균형 거래량은 이렇게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문이 주는 정보로는 균형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쉽다!